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35,000원에서 47,500원이었지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47,5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규모에 비해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대신증권으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세 증권사에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일은 5월 6일부터 5월 7일이고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이 되어 5월 11일 화요일이 됩니다. 상장일은 5월 17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보면 5월 6일부터 7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되고 환불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 됩니다. 상장은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CNC 인터내셔널의 청약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평소 청약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지만 증권사들이 CNC 인터내셔널에 청약이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한 모양입니다. 초대형 IPO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아이테크놀로지와 동일하게 청약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인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청약 시간은 각 증권사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은 청약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으면 일반 청약의 경쟁률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전 청약이었던 HPO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지 못한 252.13대 1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 청약 경쟁률도 종합 경쟁률 기준 100대 1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시엔투스 성진, 클리노믹스도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이 1000대 1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았고 그에 따라 일반 청약 경쟁률도 어느 정도 비례한 수준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기관 투자자 종합 경쟁률은 123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029.1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평균 경쟁률인 854.42대보다는 높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2021년 평균 경쟁률은 1327.17대 1입니다. 2021년 평균 경쟁률을 기준으로 할 때 경쟁률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 중 CNC 인터내셔널보다 낮은 청약은 HPO,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시엔투스 성진 정도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수요 예측 결과는 공모가 밴드 상단과 상단 초과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모가 밴드 하단 미만과 최하단에도 수요 분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를 통해 살펴보면 비율상으로 대부분은 공모가 밴드 상단과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47,500원 이상의 93.87%가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47,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밴드 하단 미만과 하단에도 수요 예측 참여가 있었던 것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39개의 수요 예측 참여 기간 중 51개의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참여 건수로는 4.11%, 신청 수량으로는 5.28%입니다. 장기인 3개월, 6개월보다는 1개월과 15일에 수요 예측 건수가 몰려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의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를 해보면 CNC 인터내셔널의 의무보유 확약 결과는 뷰노와 라이프 시멘틱스 사이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모집 규모가 변경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투자 설명서에는 전체 주식수의 3.02%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이 되고 일반 청약자는 37만 주에서 44만 4천 주, 즉 25%에서 35%까지 배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수가 적어 실권주가 발생하기 어렵고 발생한다고 해도 주식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5월 3일 투자 설명서를 통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30%를 배정하여 44만 4천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주석을 통해 공모 주식의 5%인 7만 4천 주를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하였다고 밝힌 것입니다. SKIT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청약 전 일반 청약자의 배정 비율을 스스로 올리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에 배정된 주식수가 대폭 늘어나고 그에 따라 청약 한도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증권사별 배정 주식수를 알아보면 NH투자증권이 제일 많은 31만 800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균등배정 주식수가 50%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균등배정 주식수는 절반인 15만 5,400주가 됩니다. 삼성증권에 배정된 주식수는 66,600주입니다. 균등배정 주식수는 50%인 33,300주이고 대신증권도 동일하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그리 큰 규모의 청약도 아닌데 증권사가 3곳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증권, 대신증권의 경우 균등배정은 추첨이 확 실시됩니다. NH투자증권도 계좌수가 상당히 많기에 추첨이 확 실시될 것 같습니다. 결국 SK, IT의 배정 상황에 영향을 받아 주식수가 3개의 증권사로 쪼개져 모두 추첨이 일어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면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자발적으로 30%로 늘어난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NH투자증권의 등급별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등급별 조건에 따라 배정 비율이 50%에서 250%까지 5단계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청약자가 속할 일반 등급 50%의 경우 최대 청약 한도는 6,200주이고 6,200주를 청약하는 최대 청약 증거금은 1억 4,725만 원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삼성증권의 온라인 등급은 일반 등급의 50%인 3,300주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300주의 청약 증거금은 7,837만 5천 원입니다. 삼성증권의 온라인 등급은 등급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청약 등급은 온라인 등급인데 온라인에서만 청약이 가능하고 지점, 오프라인 청약은 불가능한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반과 우대로 단순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 등급의 최대 청약 한도는 6,600주이고 6,6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5,675만 원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3,000원이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81로 끝나는 CMA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면 청약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CMA 계좌로 청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CMA 계좌를 가지고 계시고 종합계좌로 청약을 하시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은행 연계개설로 대신증권 계좌를 만드신 분들은 CMA 계좌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연계계좌로 개설하신 분들은 청약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로 다시 개설하시거나 지점을 방문하셔서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최소 청약 단위는 모든 증권사 10주입니다. 따라서 균등배정만 받기 위해 최소 단위인 10주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47만 5천 원에 50%인 청약증거금 23만 7,500원의 청약증거금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산업의 이해와 화장품 산업 밸류체인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매우 비슷합니다. 화장품은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품법 2조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 화장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은 기능성 화장품이고 유의미한 효과를 보시려면 의약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밸류체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처럼 스스로 화장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 판매, 유통을 모두 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딩과 판매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회사들도 매우 많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크게 4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화장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상장한 NFC의 경우 원재료인 보습제와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해당 원재료를 바탕으로 화장품의 내용물을 생산,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내용물이 화장품의 용기에 담겨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내용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생산 방식에는 ODM과 OEM이 있습니다. 먼저 OEM을 살펴보면 화장품 업체에서 연구 개발을 한 다음에 단순히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생산만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즉 연구 개발은 요청하는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을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DM은 생산업체 스스로가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품 회사에게 제안과 영업을 통해 계약을 하고 생산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ODM 생산은 연구 개발 과정이 필요하고 진입 장벽이 OEM보다 높습니다. ODM은 OEM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OEM, ODM 업체는 약 200에서 300개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콜마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상위 3개 업체인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이 약 40%입니다.
나머지 200에서 300개 업체가 60%의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회사일수록 ODM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콜마는 생산되는 화장품의 95% 이상, 코스맥스는 98% 이상이 ODM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맥스는 프랑스의 로레알, 미국의 에스티로더, 일본의 시세이도에 ODM 납품을 하고 있는 ODM 세계 1위 업체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이 바로 색조 화장품을 전문으로 ODM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이 적정 공모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 유사회사를 비교 그룹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회사들은 화장품 OEM, ODM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4개의 기업이 CNC 인터내셔널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4개 회사의 평균 퍼가 사용되어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35,000원에서 47,500원이 되었고 확정 공모가는 최상단인 47,500원이 된 것입니다. 각 회사들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807억 원이 됩니다. 세계 1위 ODM 업체인 코스맥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758억 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과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은 4.2배 높지만 2020년 기준 매출은 15.4배, 영업이익은 4.6배입니다. 단순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CNC 인터내셔널이 코스맥스에 비해 고평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어서 한국콜마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시가총액 1조 2,3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CNC 인터내셔널보다 4.4배 높지만 매출은 14.8배, 영업이익은 8.5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에 비해서도 고평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OEM, ODM 3위 업체인 코스메카 코리아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시가총액은 1,83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CNC 인터내셔널이 약 1,000억 원의 시가총액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메카 코리아의 매출은 CNC 인터내셔널의 3.78배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CNC 인터내셔널보다 낮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영업이익만 비교한다면 CNC 인터내셔널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이 조금만 개선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CNC 인터내셔널보다 낮은 시가총액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교 업체인 잉글우드랩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은 시가총액이 1,345억 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절반이 되지 않고 매출액은 1.53배, 영업이익은 0.55배 수준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만 비교해보면 CNC 인터내셔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매출이 높은 매출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다면 잉글우드랩도 CNC 인터내셔널보다 저평가됐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공모가 기준 2,807억 원의 시가총액은 기존 상장업체 대비 할인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직원 및 임원, 우리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장 전에 많이 부여되는 스톡옵션이라 불리우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임직원에게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임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이사이면서 회사에 상주하고 있는 이사는 단 2명입니다. 배은철 대표이사와 배은철 대표이사의 자녀인 배소연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상무이사로는 배은철 대표이사의 사위이자 배소연 부사장의 남편인 성기훈 이사가 근무 중입니다. 배소연 부사장은 한양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CNC 인터내셔널 마케팅 부서 과장을 역임한 후 2013년 11월부터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전문회사이니 28세에 제품개발본부 이사가 된 것은 아주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임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를 총괄하는 3분의 이사를 제외하고 다른 이사분들은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보수를 살펴보면 사내이사 2분, 배은철 대표이사와 배소연 부사장의 평균 보수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미등기 임원 7명의 평균 급여는 8,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사 임원 평균 급여가 8,900만 원인 것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주주 배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5억 원이, 2020년에는 18억 원이 주주들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CNC 인터내셔널의 상장 전 주주는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은철 대표이사와 배은철 최대 주주의 배우자 그리고 최대 주주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년 이익의 일부가 3명의 주주들에게 배당이 되었는데 상장 이후에도 배당을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기술력과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책 과제가 아닌 자체 연구를 개발 수행 중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보면 50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20%나 됩니다. 하지만 연구소 주요 인력으로 박힌 직원들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양종택 연구소장 2020년 6월, 유장영 연구팀장 2021년 1월 입사, 주임연구원 2021년 1월 입사, 가장 오래되신 분이 2017년 3월에 입사하신 분입니다. 대부분 최근에 입사하여 근속연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전체 직원의 근속연수와 평균 급여를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년 8개월 미만이고 사무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2년 7개월 미만입니다.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3,6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른 상장사 대비 근속연수도 짧고 평균 급여도 낮습니다. 잡플래닛에서 CNC 인터내셔널의 리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회사 중 가장 낮은 점수인 1.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복지 및 급여보다 더 낮게 보는 것은 경영진의 평점입니다. 1.8점도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질문을 보면 잡플래닛 리뷰 최악이던데 진짠가요?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사무직 기준으로 일주일에 1명 관둔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잘 생각하고 가세요. 잡플래닛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전하죠. 바뀔 리가. 이런 글들이 최근에도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자료를 통해 살펴본 입사자, 퇴사자 현황을 보면 매우 놀랐습니다. 2020년 기준 79명이 입사였지만 66명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율은 연말 기준 28.21%나 됩니다. 매년 직원들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은 최대 20%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 중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직원 수는 191명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44,741주를 191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34주가 됩니다. 공모가 기준 약 1,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게 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장 시 20%까지 우선 배정할 수 있었지만 당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주식수를 조사한 결과 3.02%밖에 수요가 없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CNC 인터내셔널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작은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주 매출 및 자금의 사용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장에서는 공모주식의 60%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이고 공모주식의 40%가 기존 주주들의 주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주 매출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주주는 3명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주주들의 주식이 구주 매출 대상이 되었습니다. 배은철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의 배우자, 자녀가 이번 공모로 각각 112.5억, 55.9억, 55.9억의 주식 매각 대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하면 281.2억 원이나 됩니다. 703억 원 규모의 공모였지만 구주 매출을 제외하고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은 약 420억 수준입니다. 자금 사용 계획에는 생산 설비 확충에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연구 설비와 고급 개발 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일부 자금이 사용이 됩니다. 품목 확대와 증가하는 개발 의뢰에 적시 대응을 하기 위해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설비를 증축한다는 얘기는 직원이 늘어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생산 설비 확장을 통한 직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CNC 인터내셔널은 들어온 만큼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에 변화가 없다면 좋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한 고급 인력이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한 물량은 없습니다. 단 한 주도 유통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액 주주도 존재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 거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한 주주는 공모 주주들밖에 없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제외전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들의 물량은 한 주도 없고 일반 청약자 44만 4천주와 기관 투자자의 99만 1259주가 합쳐진 143만 5259주가 유통 가능한 물량이 됩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 건수가 제외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은 조금 더 내려갈 것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807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 공모주들밖에 없어 높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큰 편이라 금액으로는 약 680억 원이 됩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가능 물량을 비교해보면
핑거와 뷰노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총 금액은 상당히 큰 3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 15%인 45억은 상환 및 소각되었고 255억의 전환사채가 남아있습니다. 전환 가격은 한 주당 40만 원이지만 무상증자가 있었기에 이보다 전환 가격은 낮습니다. 그래도 전환 가격이 공모가인 47,500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 조건이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장 시 공모 가격의 70%로 전환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환사채는 2018년 6월 29일 발행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지 않은 2021년 5월에 상장하므로 공모가 47,500원에 70%인 33,250원이 전환 가격이 됩니다. 255억 원을 33,250원으로 나누면 76만 6,917주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기에 상장 당일부터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엔투스 성진의 경우 신규 상장이 이루어지고 상장일 오후 3시 3분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장 이후 하락하다가 상승 흐름을 보이던 3시에 전환 청구권 행사 소식이 알려지고 일순간 급락을 했다가 하락으로 마감된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상장일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공시가 된다면 주가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가족회사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업자와 가족이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회사에 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장 후 대주주의 내회사라는 인식에서 주주들과 함께하는 회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직원과 주주를 모두 만족시켜야 장기적인 성장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혜주 결과는 아주 나쁘진 않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구주 매출은 있으나 기존 주주들의 매각 가능한 주식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이 큰 점이 부담입니다. 기존 상장된 ODM 업체에 비해 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HPO보다는 나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눈높이와 기대는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